포인트를 잡아드리는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어제는. 네, 어제 시장은 사실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기존의 시장 주도주였던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에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3,09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85%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전일 대비 한 1%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계속해서 대형주가 좀 더 버텨주는 모습이고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특히 기관이 1,461억 원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같은 추세는 아마 설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2022년, 2021년 모두 설 연휴 앞두고는 직전주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지수 흐름이 안 좋았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이번 주에는 상승 모멘텀보다도 이제 급락은 없겠지만 크게 상승할 여지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한 3%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존에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5.5%를 밑돌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지수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블룸버그나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는 5.5%를 얘기를 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3% 아래로 떨어질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중국 경제 성장률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올해 중국 성장률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2019년도에는 6%대 성장률을 매년 기록을 해왔다가 이후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확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률을 한 5%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인프라 투자와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으로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약간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금융주가 하락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나 이제 카카오뱅크,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으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 통해서 유망 종목도 저희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메타버스 위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메타버스 서울이 1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요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다산 콜센터 지금까지는 다산 콜센터 120 번호로 이제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채팅으로도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서 채팅으로도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같은 행정 서류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서울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지난 2021년도에 가장 핫했고요. 이후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2022년부터는 이제 장기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를 당하면서 가상화폐라든지 NFT 관련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나 이제 챗 GPT가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애플의 XR 헤드셋이 올해 하반기 출시된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와 애플 XR 헤드셋 같은 경우에 이제 묶어서 함께 여러분들이 밸류 체인을 한번 공부를 하시자는 차원에서 오늘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버스 최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유망 종목으로 픽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자이언트 스텝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국내 광고 1위 VFX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미 5,300여 편의 광고를 제작한 바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신제품 출시부터 언팩 행사까지 거기에 사용된 영상에 사용된 이제 특수 효과는 전부 다 브랜드 초기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도맡아서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VFX 업계 최초로 이제 디즈니와 넷플릭스 그리고 MBC 유니버셜과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점도 매우 의미 있고요. 이들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기술력이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리얼타임 엔진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리얼타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영상을 찍으면 영상을 찍고 사후에 편집을 하는데 리얼타임 엔진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컨텐츠가 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도에 XR 라이브 콘서트 이제 디페스타를 이제 성공리에 론칭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디페스타 콘서트에는 뭐 BTS라든지 세븐틴이라든지 다양한 국내 굴지의 이제 그 가수들이 참여를 했고 성황리에 이제 개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버추얼 휴먼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버추얼 휴먼은 뭐 쉽게 말해서 가상인간인데 가상인간을 통해서 뭐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 쇼 호스트로도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벤츠 홍보 모델로도 활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인간 개수가 지금 현재는 4명에 불과하지만 한 5명, 6명으로 늘어날수록 이제 수익료라든지 이제 뭐 다른 이제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인공지능이나 이제 XR 헤드셋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11월 달부터 맥스트도 소개해드렸고 자이언트 스텝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유프렉스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아직까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향후 X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부각된다고 했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번 22,000원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저희 자이언트 스텝을 뽑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 저는 매니저님의 말 속에서 힌트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XR, VR 쪽을 가져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비슷한 선의 섹터일까요? 네, 오늘 또 두 번째 뉴스도 비슷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좀 전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VR 헤드셋 관련해서 한번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기사 내용 자체는 애플의 첫 MR 헤드셋인 이제 리얼리티 프로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VR 헤드셋은 이제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가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실제로 2020년 10월 달에 론칭한 오큘러스 퀘스트 버전 2가 이제 지금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약 1000만 대라고 합니다. 1000만 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지금 2020년 10월 달에 출시됐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다지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VR 헤드셋 관련 종목 그 시장은 아직까지 개화기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 X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XR 헤드셋 관련해서 이제 보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을 소개해드렸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유프렉스를 한번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즘 아이템 찾는 거 힘드신 거 아니시죠? 많이 힘들죠. 네. 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뉴스를 뽑아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저희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스코넥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코넥은 2002년 설립된 메타버스 VR 게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VR 관련해서 이제 교육이나 훈련 쪽으로도 다양한 VR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게임 부분에서는 2017년 소니 PSVR향 모탈 블리츠 PS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이후에 이제 다운로드 누적 건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인기를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도에도 이제 VR FPS 게임인 스트라이크 러시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교육 훈련 쪽에서도 이제 VR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코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대공간 XR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나 그리고 KT 그리고 경찰청이나 산업부 쪽으로도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는 드디어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 미국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이었죠. 메타와 VR 게임을 협약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메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아서 스코넥이 게임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오큘러스 퀘스트 쪽으로도 이제 VR 게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애플의 리얼타임 애플의 이제 X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애플향 매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서도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플렉스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부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21선에서 안정적으로 반등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하고 잠깐 밀리기도 했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XR 헤드셋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한번 15,5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넥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매니저님의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전략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매니저님 뉴스 찾으시는데 힘드시다고 힘내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디로 찾아뵈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MBN 골드 페이지와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무료 방송은 오후 3시 30분에 장 마치자마자 진행을 합니다. 백인역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료 방송 일정은 제가 항상 녹색 밴드에 제가 올려놓으니까 녹색 밴드에서도 백인역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가입하시면 제가 다양한 증시 일정이나 그리고 성공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꼭 수록해 놓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많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였고요.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